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지난 새벽에 진행된 경기들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핀란드는 분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기력해서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매치는 세트피스 3골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득점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쉽지만 반등을 위해 다시 네이션스리그로 까다로운 매치들을 선정해 신중히 준비했으며,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9회차 네이션스리그 폴란드와 스코틀랜드의 매치입니다. 먼저 폴란드는 지난 포르투갈 원정에서 호날두의 멀티골 포함 5대1의 참패를 당하고 조별리그 3위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이겨놓은 하나의 경기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가 소집되지 못한 상황에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션스리그 홍열 경기에서도 2승 2무 6패에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최근 6경기는 모두 클린시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폴란드는 이러한 실점 수치에 대한 불안감이 공격에서 보다 더 클 것입니다. 공격이야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은 인정해줘야겠으나 공격 빌드업과 함께 박스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왼쪽에서 지엘린스키와 잘레프스키의 활약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번 경기도 이들을 필두로 폴란드는 수차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은 수비입니다. 폴란드는 슈체스니와 레반도프스키가 버티는 체제에서 간결한 득점과 세이브 능력으로 수많은 클린시트 승리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슈체스니 체제가 이제 아니게 되면서 그간 쌓여온 그 세이브율 뒤에 숨은 수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폴란드의 수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바가 있으며, 상대인 스코틀랜드가 공격적이게 초반부터 압박할 수밖에 없는 순위 경쟁전이다 보니 무승부만 거두어도 되는 폴란드는 오히려 수비하는 입장이 초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반대로 스코틀랜드는 지난 크로아티아와의 홈 경기에서 퇴장이라는 기적의 손길이 후반 밀어붙일 원동력을 주었고, 결국 맥긴의 극장골과 함께 1대0의 승리로 이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팀은 승점 4점으로 동일하지만 승자승 원칙에 의해 스코틀랜드가 4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번 경기에 스코틀랜드는 승리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나올 시 자동 리그비 강등이 확정됩니다. 강등 방어전 기회를 두고 싸우는 이번 경기에 스코틀랜드의 유일한 선택지가 승리라면 선제골을 위해 초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친선전 포함 지난 16경기를 치르며 유럽 최하위권 국가인 지브롤터에게 거둔 1승이 유일한 승리였으며, 지브롤터전 이후 현재 8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지난 경기에 끊어냈던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키길 기대해야 하는데, 정작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도 7경기 1승 1무 5패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걱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에 희망을 건다면 길모어가 부상에서 돌아와 지난 경기 뛰면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결승골 주인 맥긴과 측면 로버트슨과 같은 자원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맥긴의 선발 출장이 체력 문제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이 전해지고 있고, 교체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전반 스코틀랜드의 공격 중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로스 상황이나 여타 변수를 만들 전개가 아니라면 맥토미니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득점 자체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톱에서 채 아담스의 부재도 스코틀랜드가 압박 속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양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확실히 리그비로의 강등을 당하는 4위 포지션은 이번 경기 승패에 달렸습니다. 폴란드는 무승부만 거두어도 강등 방어전을 치룰 기회를 가지게 되기에 1라운드 당시 스코틀랜드를 이겨놓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반도프스키의 부재가 보여주는 득점력 감소는 폴란드의 이번 경기 최대 난제입니다. 그나마 지엘린스키와 잘레프스키가 있다 보니 기대값이 없지는 않습니다. 허나 지난 분석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의 폴란드는 슈체스니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간 세이브율에 기대어온 실점 수치가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컸는지 들통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 포르투갈의 5실점 대패 이전에도 9실점에 현재 14실점 조 최대 실점팀으로 자리하고 있고, 스코틀랜드에게 유일한 이번 경기의 목적은 승리뿐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수비가 약점인 두 팀의 골문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열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쪽이 무승부만 거두어도 되는 폴란드이기도 한 만큼 정배당 배팅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판단되며, 맥긴의 체력 문제로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하나 스코틀랜드의 클린시트 패배는 없을 것 같다 보니
양팀 수비를 저평가하는 저로서는 2.5점 오버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세르비아와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먼저 세르비아는 지난 5라운드에서 스페인이 덴마크를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고도 결국 잡아주면서 이번 경기를 두고 덴마크의 승점을 묶어두는데 일조를 했고 단승점 2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와중 순위 역전을 통해 본선 토너먼트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승리뿐인 세르비아이기에 홈에서 이뤄지는 이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난 경기에서 미트로비치의 PK 실축이 더욱 생각날 수밖에 없는 세르비아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 PK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후반 나온 동점골이 또 나왔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트로비치는 주눅들면 안 되고 이번 경기도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확실히 블라호비치와 투톱은 유럽 내에서도 손에 꼽을 결정력을 가진 포워드 자원들이기에 박스 안에서 공만 잡을 수 있다면 득점의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르비아는 자국 내에서 이뤄진 홈 4경기 2승임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원정에서 수차례 붙어왔던 세르비아이지만 홈에서는 무려 10년 만에 당시 3대1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드필더의 초토화입니다. 미트로비치의 아릴랄 파트너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포함해 일리치, 루키치 그리고 요비치까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센터라인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자리는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 관여를 했던 테르지치가 공백을 잘 메워주었는데 사실 일리치나 루키치의 공백은 빌드업에서도 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덴마크는 지난 경기에 스페인을 상대로 홈에서 새로 부임하게 된 리머 감독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팀이 3라운드부터 2경기를 부진했던 와중 홈 데뷔전이었기에 대부분 감독 교체 첫 경기에 승리 공식이 있다 보니 승리를 기대하게 될 법도 한데 상대가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지만 스페인이었고 리머 감독의 덴마크는 스페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바와 같이 10년 만에 덴마크는 세르비아 원정을 왔습니다. 2014년 이후 4번의 세르비아와 맞대결에 3승 1무를 홈에서 모두 기록했고 이번 대회 2대0 승리를 포함해 도합 7대0의 스코어로 전경기 클린시트의 위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로 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4라운드까지 지휘봉을 잡고 있던 크누센 감독 체제에서 덴마크는 3-4-3 전술이 기본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머 감독은 4-3-3 전술을 구사했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에 측면에서 크리스티안센이나 바의 역할이 공격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정작 센터백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필 상대 투톱의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고 덴마크가 원정 경기 부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세르비아가 홈 기세로 밀어붙여 혹 선제 실점한다면 덴마크도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 뒷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유로에서 감독직을 맡았던 율만 감독 체제에서 유사 전술을 소화했던 덴마크이기에 잘 적응한다면 리만 감독 체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잠재력은 충분한 덴마크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덴마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지난 스페인전을 홈에서 치르며 데뷔를 하게 된 덴마크의 리머 신임 감독은 과감하게 전술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백포 전술로 기존 덴마크가 운영하던 3-4-3 전술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격에서는 더 숫자를 늘려 장악력을 올릴 수 있으나 이제 센터백들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술로 세르비아 원정에서 괜히 들러붙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홈에서 보여주는 공격성은 팀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열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건강한 미트로비치와 투톱을 이루는 블라호비치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정력에서는 각자 소속팀이 있는 리그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들인 만큼 위력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대표팀 선수들이 바뀐 전술에 적응이 필요한 시기에 구멍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크누센 체제가 아닌 지난해 율만 감독 체제에서 유사 전술을 경험했던 덴마크이기에 공격적 운영에는 자신 있어야 합니다. 세르비아의 미드필더 핵심 자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 그 틈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세르비아도 공격적으로 나올 이번 경기는 언더를 예상하기에는 너무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난 맞대결도 미트로비치 없이 수비를 선택했던 세르비아이기에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2.5오버와 1핸디물을 노려봅니다.